수능을 앞두고 선생님이 한번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평, 9월 모평을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 하는데, 선생님이 한번 자료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와 선지에 나오는 주요 키워드들을 한번 다 뽑아보면서 문제들이 어떻게, 좀 다르게 변형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에서 어떻게 조금, 바꿔서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올해 수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 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측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중국사 먼저 한번 보고 서양사 부분 그리고 기타사를 볼 건데, 중국 고대, 중세 등 전근대로 갈수록 사실 중국사 문제는 평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에요. 뭐 최근 기출들을 보면 당, 상, 진, 춘추전국, 당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랜만에 수능에서는 한나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중세로 가면 거란, 그리고 몽골과 같은 유목 국가들이 이제 잘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나오지 않았었던 금이나 송나라 다시 한번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근세는 명시대와 청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이 최근 9월 모평이 문제를 참 잘 냈다 싶은 게 자료가 조금 낯설 수 있는 키워드들을 넣었거든요. 물론 찬찬히 잘 뜯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키워드예요. 뭐 예를 들면 황태손 주윤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주씨 하면 주원장 연결해서 금방 풀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익숙한 키워드들도 함께 넣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찬찬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제상제가 없었다. 주변에 조선과 뭐 일본이 있다라는 걸 통해서 명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근대로 가면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운동인지 알 수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면 선지를 골라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변법자강 운동, 태평천국 운동이 이렇게 작년부터 쭉 나왔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에서 신의 혁명이나 뭐 중요한 인물인 순원 정도 이제 빼놓지 말고 이제 짚고 가길 바랍니다. 이제 중국 현대 부분을 보면 이 문화대혁명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은 홍위병이라는 키워드가 자료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작년 수능에서 선지에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스위치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전통문화유산이 파괴되었다라는 결과는 동일하게 선지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현대 부분에서는 뭐 2차 국공합작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동아시아사에서도 많이 출제가 된 바가 있지만 대학진 운동도 이제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양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뒷장까지 넘어가는데요. 서양 고대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 로마가 위주로 나오는데 사실 9월 모평에서 많이 놀랐을 거예요.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이 지도로 나옵니다. 지도로 나왔어요. 지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능 특강 뒤에 보면은 연표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대 시기의 연표를 문제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 항상 크리스트교와 관련된 문제들이 한 문제씩 반드시 들어갑니다. 크리스트교 문제는 꼭 나와요. 다만 어떤 교황권과 왕권의 그런 교차되는 그런 상황과 연도들을 잘 알고 있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선생님이 하나 예측을 하나 해보자면 이 십자군 부분이 연표로도 충분히 변형되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클레르몬 공의회부터 해서 1차 십자군,
예루살렘 왕국 건설, 그리고 라틴 제국, 4차 십자군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연도로도 함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근세로 가면 절대왕정이 쭉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상대적으로 신학로 개척 이후 이 문제는 쉽게 나온 편이에요. 다만 이 근세부터는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은 그 내용과 함께 연대도 잘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죠. 언제나 잘 알아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단 이번 수능뿐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서양 근대로 넘어가면 물론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영국 혁명은 스테디셀러 부분입니다. 자세하게 알아두셔야 되지만 최근 들어서 19세기 유럽의 정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작년 수능에선 19세기 독일 지도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도가 낯설면 까다로울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6월 모평에서는 19세기 사르데냐, 이탈리아가 나왔네요. 그리고 9월 모평에서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9세기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9세기 민족주의, 자유주의가 유행하던 그 시대 때 이제 수능에서는 이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게 나온다면요. 뭐 선거법 개정부터 해서 공물법 폐지, 카톨릭 교도 해방법 등등 연도도 함께 유의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뒷장으로 갈게요. 물론 서양 현대 부분도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특히 6월 모평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케렌스키 임시정부, 2차 대전, 그리고 독트린 사이, 그러니까 냉전과 관련된 흐름을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지난번 9월 모평에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그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인지를 추론하게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이 없는 선지를 고르도록 했어요.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낯선 선지가 나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제시가 됩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북대서양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군사력을 제공한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국제연합이 나타난 이후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잡고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냉전 시기 문제가 늘 다양한 자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서양사 끝부분은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지만 이 기타사 부분에서는 서아시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클 거고 이번 수능에서도 관건이 되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슬람 왕조를 구분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어느 정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오스만 제국 문제는 변함없이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어렵게 나오려면 사산왕조 페르시아나 혹은 파르티아 같이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사파비 왕조나 그에 앞서 나왔던 티무르 제국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아시아 부분은 기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기타사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정근대 부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나오진 않을 거고요. 일본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메이지 정부였는데 역시나 메이지 정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수능에서도 메이지 정부, 6월 모평에서도 메이지 정부, 그리고 9월 모평도 근대 시기 사이 문제로 나왔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어떤 일본의 팽창 과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결국에는 메이지
유신과 메이지 정부 때의 일들을 꼼꼼히 공부하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메이지 유신이 안 나온다면 뭐 에도 막부가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 동남아 부분 전근대에서는요. 유물 두 개가 나와요. 보로부드르 사원 아니면 앙코르와트. 전근대가 아니면 근현대에서 뭐 독립유지한 타이, 베트남의 판보이쩌, 필리핀의 호세리살, 뭐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동맹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시간이 없을 때 싹 좀 보면서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